살은 빠지고 있는데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보통은 운동을 무리했나? 아니면 밥을 적게 먹어서 기운이 없나? 하고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이걸 단순한 체력 저하 문제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생기는 뻐근함과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반응의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체중이 줄면서 지방 세포 속에 숨어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풀려 나오면서 몸이 염증 반응으로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아입니다. 흔히 살이 빠진다고 하면 지방이 줄었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 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독소들을 가둬두는 저장소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바르는 과정에서 들어온 환경 호르몬이나 농약,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들은 기름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기보다는 지방 조직 쪽에 더 잘 달라붙어서 저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잘 분해되지 않고 몸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지방 조직 안에 붙어 있으니까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방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독소들이 풀려 나오면서 혈액으로 한꺼번에 이동하거든요. 실제로 급격하게 체중을 줄일 때는 혈중 중금속이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같은 물질들의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독소를 가둬두던 공간이 줄어들면서 혈관 속 독성 물질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혈액으로 나온 독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혈관으로 밀려드는 독소의 양을 간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몸이 예민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간의 해독 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크게 1단계 활성화와 2단계 포화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두 과정의 속도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1단계에서는 독소를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 구조를 살짝 변화시켜요. 독소가 그냥 잘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 독소에 막대기 하나를 꽂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대기가 꽂혀야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달아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막대기만 꽂힌 상태가 안전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독소도 나쁜데 반응성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1단계를 거친 독소는 더 불안정해지고 세포를 자극하면서 활성산소 부담을 키우는 중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꽂아둔 막대기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단계입니다.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과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쓰여요. 이게 붙으면 독소가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뀌고 담즙이나 소변, 대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식단 구성이 단순해지면서 단백질이나 항산화 재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과열되는데 2단계는 따라오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겨요. 이때 처리되지 못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세포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대표적으로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가 나타나죠. 다이어트 직후에 피부가 갑자기 뒤집히거나 붓기가 확 올라온다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간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독은 간에서 끝이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배출돼야 끝이 납니다. 간에서 처리된 것들은 담즙에 섞여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고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야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지방 섭취를 오랫동안 낮게 가져가면 담낭의 수축이 줄고 담즙 배출이 느려집니다. 배출이 느려지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일부가 다시 흡수돼서 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간은 이미 처리한 걸 또 처리해야 되니까 부담이 확 늘죠.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부족하면 더 막힙니다. 장 안에서 붙잡아서 대변을 끌고 나갈 재료가 없으니까요. 만약 평소에 장이 예민하고 복부 팽만이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등 장 점막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흐름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간의 해독 기능은 저하되고 컨디션이 무너지면서 몸은 이걸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몸의 우선순위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 바뀌어요.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배고픔 신호는 키우고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오고 조금만 먹어도 요요가 빨리 오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밀어붙이면 지방은 흔들어 놓고 배출은 막아버려서 오히려 감량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독소제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체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의 2단계 해독 능력이 끊기지 않게 재료를 채워주고, 두 번째는 장 안에서 독소가 다시 흡수되지 않게 배출 통로를 열어주기입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챙겨야 할 것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간이 해독 효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2단계 해독이 잘 돌아가도록 간을 받쳐주고 장 안에서 배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은 양으로는 부족하고요. 매 끼니 손바닥 2개 분량을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채소는 살짝 쪄서 드세요. 소화 부담은 적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면서 꾸준히 먹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아연의 충분한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생성된 해독 효소가 실제 생화학 반응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대사 변화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쉬우므로 결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량이 줄더라도 화장실만큼은 오히려 더 잘 가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 변비는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것들을 다시 몸 안에 붙잡아 두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시원하게 비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배출을 확실히 열어주려면 물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물은 하루 2리터를 기준으로 잡고 차전자피나 팩틴처럼 물에 잘 녹는 식이섬유를 같이 챙겨서 장 안의 내용물이 빨리 밖으로 밀려나가게 만들어야 해요.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도 장 안에서 중금속이나 독소가 배출되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만약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식단 구성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그땐 즉시 살 빼는 속도를 늦추고 배변 활동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기름에 친한 성질의 물질을 잘 내보내려면 좋은 지방을 적정량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담즙은 지방이 들어올 때 담낭이 수축하면서 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적당히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과 같은 좋은 기름을 몇 끼니 한 숟가락 정도 같이 드셔보세요.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건 배출의 문을 스스로 좁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지방은 배출 흐름을 살리는 데 필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일정한 공복 시간을 지키되 탈수되지 않게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수시로 같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가벼운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땀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땀을 통해서 일부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긴장을 풀고 순환을 도와서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나타나는 심한 근육통과 피로감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속의 처리 배출 리듬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몸의 해독과 배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예요. 당장 오늘부터 식단에 찐 브로콜리를 추가하고 좋은 오일을 같이 곁들여 먹어보세요. 컨디션이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비로소 지방을 타고 독소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기능학을 연구하는 한의사 이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